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일이 다 지나갔다고 그럭저럭 잊히고 흐려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 말을 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 텐데. 그 사람에게 그 말한 게 아직도 걸려. 젊을 때는 바빠서 잊어버렸던 후회들이 70세를 지나면서 조용히 떠오릅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잠들기 전이나 혼자 있는 시간에 과거의 장면들이 자꾸만 스쳐 지나갑니다. 후회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정작 과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나가 예전보다 더 많은 여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과거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이름은 대부분 후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었을 땐 별 생각 없이 지나갔던 일이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구석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 놓치지 말았어야 할 기회들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후회의 본질은 그때의 선택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픈 이유는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과거는 멈춰 있고 현재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멈춰 있는 과거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그래서 후회는 기억이 아니라 시간과 싸우는 감정입니다. 후회가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유 없이 자꾸만 기운이 빠지고 아무 일도 없는데 슬퍼지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금이 흐려지고 앞으로의 삶이 작아집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실은 현재의 나를 갉아먹는 감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감정은 더 깊게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시간이 많을 때 더 커지고 말할 사람이 없을 때 더 강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번지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어떤 문제보다도 다루는 방법만 알면 가장 빨리 사라지는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후회는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지만 사실 후회는 잘만 다루면 인생 후반을 지탱해주는 큰 지혜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온 세월만큼 상처도 많고 실수도 많고 놓친 것도 많지만 그 모든 후회가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깨달음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후회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바라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후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엉켜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실, 그 사실을 바라보는 지금의 감정. 우리는 흔히 이 둘을 하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점점 더 커지고 지나간 일이 지금 내 삶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 둘을 분리하는 순간 후회의 무게는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이것이 후회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참았다면 달라졌을 텐데 그때 그 선택을 왜 했을까? 여기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주 단순한 한 장면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장면을 20년, 30년 뒤의 감정으로 다시 해석합니다. 그때는 최선이었지만 지금은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일을 실수처럼 느끼고 후회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즉,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기 때문에 후회라는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같았다면 그 일을 후회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랬던 게 정말 잘못이었어.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 마음이 아파. 하지만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후회가 느껴지는 거야.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후회의 사실과 지금의 감정이 분리됩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탓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그때의 나는 미래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후회할 때 쓰는 잣대를 잘 보면 대부분 지금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더 현명해져서, 더 경험이 많아져서, 마음이 더 단단해져서, 더 많은 걸 알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행동이 부족해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나는 그때의 상황에서, 그때의 마음으로, 그때의 여건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회는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나로 과거의 나를 심판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후회는 감정의 무게를 잃기 시작합니다. 후회를 다루는 첫 단계는 과거의 사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바라보는 지금의 감정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의 나는 그 시절의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이 문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후회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미 지나갔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건 그 사실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면 후회는 과거가 아니라 생각일 뿐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가 오래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일이 나쁘거나 결정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나 자신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내가 부족했어. 이런 말들은 후회를 더 깊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도 아픔이 사라지지 않게 만듭니다. 하지만 후회는 자책이라는 연결고리를 끊는 순간 그 자리에서 약해집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바로 지혜라는 얼굴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후회는 내가 잘못한 증거다. 후회가 든다는 건 그때의 선택이 틀렸다는 뜻이다. 하지만 후회는 정답과 오답을 나누는 감정이 아닙니다. 후회는 그 경험에서 뭔가 배울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일을 아무렇지 않게 넘겼다면 후회 자체가 생기지 않았겠죠. 후회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작은 잔상처럼 돌아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일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어때? 그 경험이 지금의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찾아볼래? 후회는 쓰라린 기억을 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인생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배움이 들어 있습니다. 후회는 이상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자책할수록 더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감정을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해서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장면을 다시 꺼내보면서도 거기에 아무 해석도, 아무 배움도, 아무 변화도 붙이지 않으면 그 기억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돕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계속 떠오르고 다시 끌어올라오고 또 마음을 흔듭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후회의 의미를 붙이는 것.
이 순간 후회는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는 거울이 됩니다. 어떤 후회든 조금만 시간을 두고 바라보면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때 너무 서둘렀구나. 지금의 나는 중요한 결정을 천천히 하게 됨. 그때 말이 너무 앞섰구나. 지금의 나는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움. 그때 더 용기 냈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의 나는 작은 기회라도 붙잡으려 함. 그때 잘못한 사람인데 괜히 미안해했구나. 지금의 나는 사람 때문에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음. 후회는 그 선택이 나빴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방향을 알려주는 작은 가르침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후회는 슬픔이 아니라 빛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후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다시 고칠 수 없으니 의미도 없다. 하지만 후회는 고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후회의 진짜 얼굴입니다. 후회를 받아들인다는 건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은 이미 후회를 느꼈다면 그 후회를 만든 행동을 다시 반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 자체가 우리 안에서 경고등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있는 사람은 반대로 보면 이미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면 후회의 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때의 일은 끝났지만 그 일에서 얻은 배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후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지금의 지혜를 만든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후회는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지켜주는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후회를 어떻게 다루든 마지막 단계는 단 하나입니다. 놓아주는 것. 그런데 이 놓아준다는 말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후회는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놓아줘야 사라지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후회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감정은 나이와 함께 더 단단해지고 놓는 법을 배우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그럼 놓아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의 내가 너무 미련했어. 내가 실수했으니 벌이라도 받아야지. 그때의 나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 하지만 후회를 깊게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가정, 사람, 일관계.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마음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는 실수가 아니라 내가 더 잘하고 싶었다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후회는 한결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사실 후회는 나쁜 사람에게는 잘생기지 않는 감정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늘 남 탓만 하는 사람, 책임을 피하는 사람들은 후회라는 감정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후회를 느낀다는 건 그만큼 진심으로 살았다는 뜻이고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는 뜻이고 욕심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즉,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건 내가 삶을 대충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후회를 대하는 마음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그 후회를 만든 그때의 나를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후회를 버리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일은 이제 생각하지 말자. 지나간 건 그냥 잊어버리자. 하지만 후회는 기억이 아니라 감정이라 억지로 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감정을 내려놓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스스로에게 하는 마지막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데 막혀있던 가슴이 스르르 풀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 일은 이제 내 인생을 흔들 권한이 없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일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그 순간도, 그 장면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내가 허락하는 만큼만 지금의 나를 흔듭니다. 그 일은 이제 내 인생을 흔들 권한이 없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후회는 현재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나를 흔드는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과거를 버리는 문장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보호하는 문장입니다. 후회를 놓는다는 건 그 기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과거 자리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일이 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숨이 막히고 마음이 무거웠던 겁니다. 이제 그 일을 마음의 구석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하지만 그 일은 이제 내 삶을 흔들지 못한다. 이 말을 반복하면 후회는 배경이 되고 지금의 나는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후회는 감정에서 지혜로 바뀌고 흔들리는 감정에서 단단함으로 바뀝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를 끌고 사는 것이 참 무겁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잘못을 보여주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만든 감정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놓는 것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앞으로의 삶을 더 가볍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면 후회는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나는 잘 살아왔다. 그때도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다.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후회는 조용히 힘을 잃고 인생은 훨씬 더 평온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